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24일 개봉 한국 영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올해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수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아쉽게 수상은 못했어요. 흥행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10월 초에 긴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서 관객 반응이 좋다면 대박 흥행이 터질 수 있죠. 영화 개봉 전에 박찬욱 감독 작품 중에서는 상당히 대중적인 편이다, 그런 소문들이 있던데요. 영화를 보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플롯이 되게 단순하다, 스토리가 막 복잡하게 꼬여있거나 그러지 않고 직선적인 플롯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영화가 웃겨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웃진 않았거든요. 속으로 웃기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영화 보는 내내 소리 내서 웃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극장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제 생각에 어르신 관객들에게 좀 먹히지 않을까. 이 영화가 만약 흥행에 성공한다면 명절 대목에 어르신 관객들을 잡는 데 성공해서 라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주는 재미는 박찬욱 감독의 최근 작품 아가씨, 헤어질 결심, 이런 영화들에 비하면 스토리의 재미는 좀 떨어진다. 이 영화는 원작 소설도 있고 그 소설이 이미 한번 영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그 영화를 봤거든요. 세부적인 전개에서 당연히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큰 틀의 스토리 구조는 비슷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 정보도 없이 봤다면 스토리에 더 몰입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영화 보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본 게 오히려 이 영화를 보는 재미를 떨어뜨린 것 같네요. 저는 확실히 아가씨나 헤어질 결심보다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루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상영 시간 2시간 10분이 넘어가는데 영화가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25년 동안 다닌 제지 회사에서 해고당한 가장, 이병헌이 연기한 만수라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손예진이 연기한 미리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고 시원이라는 이름의 아들, 리원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투, 리투라는 이름의 반려견도 있어요. 해고당한 후 3개월 내로 재취업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1년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퇴직금 받은 걸로 연명하던 집안 살림도 급격히 쪼들리게 됩니다.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견들을 아내의 부모님 집으로 보내고 넷플릭스까지 끊어야 할 정도의 상황. 만수가 제지 관련 전문 기술자인데 일할 만한 자리가 그다지 없어요. 그런데 이쪽 업계에 최근에 일본 쪽 판로를 뚫어가지고 엄청 잘 나가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중요한 기술 매니저 자리, 제지 관련 전문 기술자들이 가장 탐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지금 박희순이 연기한 최선출이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만수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최선출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 들어가려고. 사실 여기까지는 살인의 동기로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선이거든요. 너만 없으면. 이게 창작물의 등장인물이 벌이는 폭력적인 사태의 가장 흔한 동기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만수의 경우는 최선출 하나 죽인다고 그 자리가 자기 차지가 되는 게 아니란 걸 깨닫는 거죠. 그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자기랑 비슷한 기술자들이 다 그 자리를 노릴 테니까 그 잠재적 경쟁자들까지 다 죽여놓고 마지막에 최선출을 죽여야지 성공하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같은 제지 기술자들의 이력서를 모으려고 가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렇게 모은 이력서들 중에서 경력과 스펙을 보고 나보다 낫다 싶은 2명을 추려냅니다. 이 2명과 최선출 총 3명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과연 만수의 계획은 성공할 것인가? 결말 바로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만수가 표적으로 삼은 3명이 결국은 다 죽습니다. 3명 다 만수가 죽인 건 아니에요. 한 명은 만수가 죽이려다가 실패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여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머지 2명은 만수가 죽이고요.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경찰에 잡히지도 않고 원했던 자리에 계획대로 취업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 영화가 기생충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여러가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해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살인을 저지른 가장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끝나는 엔딩이 두 영화의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영화감독 2명이 최근에 만든 한국 작품에서 이런 비슷한 엔딩을 선택한 게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거는 결국 합리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서 항상 주인공이 중년의 가장이라는 점, 기본적으로는 관객들이 몰입하고 공감할 지점을 찾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실제 가장인 관객도 있을 테고 가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가부장제 시스템에서 성장했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런 캐릭터에 이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당연히 영화를 본 대다수의 관객들이 주인공 만수에게 정말 어쩔 수가 없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자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영화가 결국 대중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극장에서 웃음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가지고 흥행이 꽤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했어요. 곧 명절 대목도 있고 하지만 안 좋은 반응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주인공에게 공감하기가 어려워서겠죠. 집을 팔고 아내는 치위생사로 일하고 만수는
마트에서 일하고, 사실 요즘 시대의 평범의 기준 자체도 사람들마다 제각각이긴 할 테지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도 평범 혹은 평범에 가깝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영화에서 명확한 선택지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왜 살인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나?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영화는 다양한 요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재지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만수가 말을 하는데, 이거는 만수가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여준 그 피해자 이성민이 연기한 구본모라는 인물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죠. 물론 단지 따라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만수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사실 만수의 피해자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비슷한 경력부터 해가지고 만수와 닮은 점이 많은 인물들입니다. 만수의 살인이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죽여나가는 과정으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만수와 피해자의 차이점이 더 눈에 들어왔거든요. 특히 만수와 구본모는 정말 여러가지 면에서 정반대인 인물로 보였어요. 원래 술을 좋아했지만 수년째 엄격한 금주를 하고 있는 만수, 반면 구본모는 술에 완전히 찌들어 살고 있고, 만수는 여전히 아내에게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지만 구본모는 물론 배우가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화에서 이 캐릭터가 상당히 추레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수가 구본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만수의 딸이 다른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말의 진정성을 담아서 했더라도 결국 그냥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한 합리화의 도구일 뿐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만수의 딸이 첼로 신동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말을 안 해요.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할 뿐 본인의 말을 하지 않아요. 장애가 있는 설정으로 보면 다행히 첼로라는 적성을 어린 나이에 찾았어요. 이 가족 안에서 딸의 첼로 레슨이 거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히거든요. 제가 잘은 몰라도 딸에게 첼로를 계속 시키려면 넉넉한 경제 사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는 않다. 그리고 손예진이 연기한 미리라는 이름의 아내 캐릭터에 대해서, 미리는 만수와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에요. 아들인 시원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고,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시원이가 2살 때 만수와 결혼했습니다. 그 후에 만수와의 사이에서 리원이가 태어난 거고요. 만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반면 미리는 대학도 나왔습니다. 만수가 회사 다니면서 통신대 졸업하긴 했지만 그거는 결혼 후의 얘기였던 것 같고요. 미리와 만수의 대화에서 싱글맘, 애 딸린 이혼녀, 미리가 본인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수는 미리가 예쁘다고 하면서 바람 피울까봐 걱정합니다. 이런 대화들을 보면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만수가 원했던 자리에 재취업을 하면서 미리는 취생사 일을 그만두고 다시 전업주부가 됩니다. 사실 가장의 해고라는 비상사태를 한번 겪었으면 미리가 몸도 건강하고 똑똑하니까 파트타임 정도는 계속 일할 법도 한데, 만수에게 있어서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는 않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수가 면접에서 던진 질문, AI를 관리할 한 명의 자리는 있겠죠? 이 단 하나의 자리라는 키워드, 영화의 이 모든 과정에서 주인공의 절박함이 의외로 간단하게 설명될 것 같기도 해요. 오직 이것만이 살 길이다. 자본주의 시스템과 AI 혁명, 이 영화의 가장 핵심 테마잖아요. 실제 현실이 아직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영화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 공장에 만수만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 모습이 오로지 이거 하나뿐이다, 딱 이 한 자리뿐이다 라는 현실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집을 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평범 혹은 평범에 가깝게 살 수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그 지점까지 생각이 닿으면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영화에서 명확하게 설명되는 건 없어요. 그냥 대놓고 주인공에게 정말 어쩔 수가 없었는지 물어보는 내용의 영화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죠. 어찌 보면 대중 영화로서 굉장히 불친절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찬욱 감독이 전작인 헤어질 결심이 그렇게 평이 좋았음에도 흥행은 저조했던 결과에 대한 고민을 이 영화에 반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놓고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단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관객의 반응 그리고 흥행 결과가 어떨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물론 심플한 플롯, 취향에 맞는 관객에게 아주 타율이 좋은 코미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대중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흥행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해석할 게 굉장히 많긴 한데요. 리뷰 영상은 영화를 보고 온 날 바로 올릴 거니까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영화는 제목부터가 이미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합리화라는 건 결국 어디까지인가
없다라는 경계의 문제거든요. 아가씨나 헤어질 결심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지만 미장센으로도 이런 경계의 이미지는 많이 표현이 되고 있죠. 저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에 어디까지라는 단어가 생략된 걸로 보이거든요. 어디까지 어쩔 수가 없는 건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만수라는 캐릭터를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장르물의 스테레오 타입의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가장이 점점 냉혹한 살인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캐릭터. 처음에는 실수하고 망설이다가 점점 대담하고 정교한 살인자가 되어갑니다. 마지막 살인은 경찰이 살인인 걸 눈치도 못 챈 것 같죠? 언급도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만수가 끝까지 넘기를 주저했던 경계가 바로 술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엔딩이 결국 만수의 계획대로 다 되었지만 엔딩의 분위기는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멀죠. 만수가 금주를 한 건 술 취해 자다가 토사물에 질식해 죽을 뻔한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살인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거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금주의 이유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내와의 포옹 장면 그리고 딸이 처음으로 첼로 연주를 가족들이 듣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수만 이걸 못 들었어요. 가족 안에 또 하나의 경계가 그어지면서 만수가 점점 밀려나는 그런 암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수의 아내 미리가 언제나 이런 경계를 정하고 선택하는 걸 잘하는 인물로 그려졌어요. 반려견을 보내버리는 선택이라든가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화의 캐릭터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게 첼로 신동인 딸 캐릭터였는데요.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이 영화의 내용이 AI에 의한 인류의 말살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과거에 진짜 AI 시대가 오기 전에는 문화 예술 분야가 AI로 대체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정작 AI 시대가 현실이 되니까 그림, 음악, 장문, AI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 스스로도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런 주제를 다루며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인류의 미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민수의 딸 캐릭터, 뭐 아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특히 딸을 첼로 신동으로 설정한 게 이게 암울한 미래인 건지 희망의 미래인 건지 감이 안 잡혀요. 되게 다층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캐릭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화의 크레딧에 저는 그런 종류의 중장비가 있다는 걸 파밍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파괴적인 중장비가 나무들을 엄청나게 작살내는 장면이 크레딧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실업 문제는 남녀 구분이 따로 없지만 이 영화는 실업을 가장 혹은 남편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의 붕괴라는 주제로도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들이 계속 자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 여자 캐릭터들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출의 아내는 저런 생활이 싫다는 이유로 이혼을 해버리고 구본모의 아내는 산길을 걸으며 늘 뱀이 있을까봐 경계합니다. 만수의 아내 미리는 저런 주택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가자고 하죠. 가장의 남성성 자체가 자연으로 표현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크레딧 장면이 주인공 만수의 미래 혹은 비슷한 가장들의 미래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래도 아니고 현재죠. 현재. 되게 무섭고 살벌한 장면이었어요. 뭐 하나마나 뻔한 말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흥행 결과가 가장 궁금하네요. 저는 극장에 웃음소리가 많았다라는 근거로 흥행 있게 될 거라고 예상 중인데 정작 저 자신은 거의 웃지 않았고 지루하지는 않았어도 엄청 재미있게 본 것도 아니다 정도의 감상이라서 결과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헤어질 결심에 저조한 성적의 한을 풀 정도로는 흥행 스코어가 나와주면 좋겠네요. 네,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